사랑, 참 달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상대에게 끌리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오묘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번 시작된 사랑은 상대를 향한 신뢰를,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도 못하게 되는 게 연인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상대를 믿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기 때문은 아닐까요? 2012년 봄, 대기업 통신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최연서 씨는 이제 회사 생활에 익숙해진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가냘프고 여리여리한 외모에 좋은 직업을 갖춘 그녀에게 남자들의 대시와 소개팅은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연서 씨는 아주 위험한 남자를 만났다고 회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SMR에서 제공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2012년에 서울시 용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씨의 인생은 퍽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불합리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빤히 후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에 응대하고 커피를 타오라는 이사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솟지만 그걸 해소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연서 씨에게 최근에 생긴 남자친구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작지만 탄탄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김상현은 연서 씨와 자주 마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일 때문인지 회사 근처에서 자주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죠. 연서 씨와 모든 취미가 잘 맞는 남자였습니다. 연서 씨가 자주 가는 서점에서 그리고 뮤지컬에서 그 남자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고 연서 씨는 그와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다고 연서 씨는 회상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자주 마주치는 걸 그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주치고 어디를 가도 그가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연서 씨가 자주 가는 서점을 가기 위해서는 연서 씨의 회사 근처에 있는 5개의 더 가까운 서점을 지나쳐야만 합니다. 더욱이 그의 회사가 있다는 여의도와는 더욱 멀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둘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연서 씨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냥했고 잘생겼고 고상한 취미를 가졌으니까요. 여행을 즐기고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서 씨의 마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줬죠. 그렇게 연서 씨는 그 남자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둘의 사랑은 평범했지만 남자친구 김상현은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련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연서 씨를 초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사귄 것도 아니고 교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른 건 아닐까? 연서 씨는 생각했죠. 무엇보다 가련동이라는 동네를 처음 들어본 연서 씨는 어딘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 자꾸만 거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현은 계속 졸랐고 집에서 영화도 보고 음식도 만들어준다는 상현의 제안에 연서 씨는 못 이기는 척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밤,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말이에요. 그의 집을 보는 순간 연서 씨는 어쩐지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남자 혼자 살기에는 조금 크지 않나 싶은 단독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막혀 있고 보통 반지하 방이 있을 곳은 창문을 나무판으로 막아둔 상태. 이 기묘한 모습에 연서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상현은 싸게 들어온 집이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소개했죠. 다행히 내부는 좀 괜찮았습니다. 연서 씨는 소파에 앉아서 집을 두리번거렸고 김상현은 곧장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파스타를 해줄 테니까 같이 먹으면서 영화를 보자고 김상현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서 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평소 냄새에 민감했던 연서 씨는 이게 요리 때문이라고, 어떤 향신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김상현은 파스타면을 이제 막 담으려고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연서 씨는 더 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악취. 연서 씨는 당시의 악취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렸을 때 키우던 거북이가 죽었는데 엄마한테 혼낼까봐 그냥 서랍에 넣고 숨긴 적이 있어요. 그때 항상 서랍에서 거북이가 썩는 냄새가 났고 그때마다 너무 어지러워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어지럽고 역한 냄새가 집안 곳곳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김상현의 집에 퍼진 여러 방향제와 탈취제의 냄새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연서 씨의 알러지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연서 씨는 김상현에게 잠깐 화장실 좀 쓰겠다고 말했고 어지러워서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연서 씨는 코에 점막을 자극하는 엄청난 냄새에 바로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피냄새, 가죽 냄새, 썩은 냄새. 화장실에서는 너무나 역한 냄새가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달려온 상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서 씨를 부축할 때 그의 얼굴을 본 연서 씨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평온한 얼굴,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 이 악취를, 이 엄청난 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때 연서 씨는 소화제나 진통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상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에이씨,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연서 씨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동자도 어딘가 이상해졌죠. 그리고 아주 잠깐 김상현의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다시 연서 씨를 보고는 원래 평온한 얼굴로 돌아와 약국에 다녀올 테니 방에 얌전히 있으라면서 방으로 데려왔죠.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는 방으로 말이에요. 연서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현은 미친놈처럼 약국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서 씨는 어딘지 황량하고 음침한 그의 집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깊은 어지러움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시지 않으면 당장 쓰러질 것 같아서 냉장고를 연 연서 씨는 물은커녕 이상한 검은 봉투만 가득한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옆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연서 씨는 끔찍한 비명을 질러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얼굴이 연서 씨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의 머리가 수십 개 들어있었습니다. 열려있는 봉투에는 사람의 뼈가, 플라스틱 용기에는 발라낸 사람의 살이 담겨 있었죠. 다리가 풀린 연서 씨는 마치 기어가듯 거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본 바닥에는 무수히 많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매달린 흔적, 저항한 흔적.
연서 씨는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연서 씨는 운 좋게도 이웃 주민과 마주쳤죠. 용기를 낸 연서 씨는 어떤 남자가 저를 따라와요 라고 말했고, 이웃 주민은 연서 씨를 걱정하며 대로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연서 씨는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은 끝난 줄 알았죠.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연서 씨는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오원춘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 연서 씨는 제일 먼저 김상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육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고 살인하는 이들, 그리고 인육을 판매하는 어둠의 조직이 있다는 말. 그런 제보는 무수히 많이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경찰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참, 연서 씨가 왜 경찰에 연락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연서 씨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 주 월요일 근무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을 때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조수석에 이런 쪽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한 협박이지만 연서 씨는 그 이후로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차를 열고 조수석에 쪽지를 둔 걸까요? 당신이 아직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 SMR 코리아 미스테리 사건 파일, 그 세 번째 이야기, 아나운서 이세라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